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에서 아주 많이 다뤘던 AT&T에 대해서 업데이트 영상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AT&T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이 채널 주주님들 중에서도 AT&T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AT&T의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5.7%였으니까 사실 배당이 아니었으면 AT&T를 투자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최근에 AT&T는 애널리스트 앤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때 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T&T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AT&T를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놔줘야 될 땐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AT&T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T&T의 다이렉TV를 분사했습니다. 이 다이렉TV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T&T의 케이블 TV 사업 부분인데요. 지난 2월 25일 AT&T는 다이렉TV, AT&T NTV Now 그리고 유버스를 한 번에 묶어서 분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AT&T 관련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게 AT&T는 다이렉TV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AT&T는 이 다이렉TV를 굉장히 비싼 금액에 인수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 인수 중에 하나였고요. 역대 최악의 인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매각해서 그 돈으로 HBO Max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 재원을 마련하는데 보탬을 하거나 이게 낫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다이렉TV, AT&T, NTV 그리고 유버스 부문을 분사했는데 이 분사된 새 기업은 162.5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을 거고요. 참고로 AT&T는 지난 2015년에 다이렉TV만 인수하는데 670억 불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대 최악의 인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나타납니다. 670억에 인수를 했지만 지금 새 기업의 평가 가치는 162.5억에 불과하죠. 그리고 AT&T는 이걸 완전하게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분사 기업의 7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TPG라는 사모펀드가 보유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하게 매각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절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2021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TPG 같은 경우에는 현금 18억 달러를 회사의 지분 30%를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억 달러를 주고 지분을 30%를 취득한 거고 AT&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미주 케이블 사업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분 70%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TV 분사로 인해서 AT&T는 5G 케이블망 경매 경쟁 입찰에 투입할 현금 76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거래로 인해서 AT&T는 큰 금액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기존 보유 자산의 절대 지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분사된 기업으로부터 앞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네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매각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의 채널 주주님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는 미국 배당주 중 하나가 AT&T입니다. 그래서 AT&T의 이 배당 정책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 AT&T의 배당 정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만들고 있는 시리즈 중 하나인 월별 배당주 끝판전리 시리즈에서 AT&T가 12월에 주당 0.1달러 배당 인상을 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거의 뭐 10년 넘게 AT&T는 항상 12월에 배당 인상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이번 2020년 12월에도 AT&T가 배당 인상을 발표할 거라고 저는 단 1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AT&T는 배당을 동결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2021년에는 배당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AT&T가 그동안 전통을 깨고 배당 동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좀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AT&T는 약 7% 되는 배당 수익률과 25년 이상
배당을 증액해온 기업들에게 주는 타이틀인 배당 귀족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과연 2021년에 이걸 모든 걸 포기하고 배당 동결을 할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AT&T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배당 컷을 할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 AT&T의 경영진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결국 배당에 재원이 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26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 배당 성향,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 배당 성향이 50% 후반대가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50% 후반대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배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AT&T의 배당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현재 수준에서 배당을 유지하는 게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AT&T는 뭐 현재 배당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인상을 안 한다고 해도 현재 주당 배당금을 2.08달러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대략 7%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여전히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올라도 배당 수익률은 5.2%가 돼요. 7%에서 5%대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전히 고배당이고, 40달러로 오면 우리는 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AT&T가 지금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해도, 물론 인상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배당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 상환입니다. 이 경영진은 2021년에 채무 상환이 주요 우선순위 과제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채무 상환에 약 80억 달러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금액의 대부분은 다이렉티비 분사로 얻은 현금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채무가 1771.8억 달러에서 1691.8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 다시 봐도 이 부채 수준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채무,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34.7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로 전년도의 금액인 118.4억 달러 대비해서 정말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AT&T의 총 부채 규모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유동부채 규모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장 AT&T가 어떤 채무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채무 상환에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면서 앞으로 AT&T의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인데요. 이 보시면 AT&T의 본연 사업인 통신 사업 관련 업데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봤던 부분은 ARPU입니다. 이게 Average Revenue Profit Per User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당 창출되는 매출입니다. 통신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ARPU인데요. AT&T의 ARPU는 다소 느리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T&T의 본연의 영업 활동인 통신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HBO Max입니다. 그동안 저는 AT&T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AT&T의 앞으로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게 바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 즉 HBO Max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베스터 데이에서 AT&T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이 HBO Max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긍정적인 소식이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져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4천만 명 정도, 조금 안 되는 구독자 수를 확보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HBO Max와 기존의 HBO를 합치면 약 6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2022년 말까지 HBO와 HBO Max를 합했을 때 구독자가 4,10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죠. 이 자료는 참고로 2019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치를 거의 2년 앞당겨서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 수 추이가 지난 10년보다 최근 7개월에 훨씬 많이, 그리고 빨리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BO Max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HBO Max의 구독료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 비싼 편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99달러,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99달러인데 기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인 것에 비해서 컨텐츠가 과연 그 정도로 훌륭한지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AT&T는 광고가 들어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T&T가 광고 수입을 얻으면서 대신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신에 월마다 내야 되는 이 구독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HBO Max를 보유한 AT&T도 광고 수입을 얻어서 뭐 윈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더 낮은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39개국에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2021년 하반기에는 21개 국가에 추가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19년 10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목표를 잡았던 2025년까지 전 세계 HBO Max 구독자 수 7,500에서 9천만 명에서 지금은 1억 2천 명 구독자의 신규 진입 시장에서 3천만 명 추가 구독자 확보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현 경영진은 HBO Max의 성공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보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HBO Max의 목표를 2년 앞서서 달성했고요. HBO Max 서비스에 대한 고객도 만족도가 상당히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바탕으로 5월 구독료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2021년에 전 세계 61개 국가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콘텐츠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입니다. AT&T는 다이렉TV 등 케이블 네트워크를 분사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70%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현금 확보와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21년 채무 상환은 아주 높은 우선순위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소 80억 달러 이상 상환하는 게 목표이고요. 배당은 현 수준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7%대의 고배당을 누릴 수 있고, 주가가 만약에 40달러로 올라도 5%대의 아주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신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고요. 이는 ARPU 흐름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HBO Max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사업인 HBO Max는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목표를 2년 앞당겨서 달성했고요. 2021년 안에는 전 세계 61개국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광고가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로 전환해서 광고 수입을 얻는 대신에 월 구독료를 낮춰서 고객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준의 집은 HBO Max의 향후 결과에 따라서 AT&T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저는 AT&T가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있어서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AT&T의 생산은 이 HBO Max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HBO Max를 중심으로 아주 면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T&T는 이 HBO Max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 주주 여러분이 저의 채널 생장의 원동력이고요. 오늘도 아주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